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2월 14일.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만 지나면 또 이제 주말이고, 이번 주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자들의 후회와 회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어제 내용에 좀 이은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편하게 오늘은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회 회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나중에 후회할까 두려워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회 회피는 과신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 어제 했던 그 확증 편향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후회 회피는 손실의 고통을 덜어내려는 행태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실수를 합리화하면 고통이 한결 가벼워지지만 자신의 잘못까지 드러나면 고통이 훨씬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큰 고통을 맛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책임을 떠넘기려고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습성 때문에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내가 잘나서, 그쵸? 손실이 나면 어떤 탓할 대상이 필요한, 희생양이 필요한 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회와 회피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보면 우리가 산 주식이 곧바로 폭락했다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후회 회피가 된다. 만약에 이제 CNBC에 출연한 그냥 TV에 출연한 전문가가 아주 멍청했어. CEO가 틀림없이 회계를 조작했어. 뭐 내 아내가 아니면 뭐 친구가 직장 동료가 추천하는 종목은 다신 사지 않겠어. 이는 모두 책임을 남에게 떠넘겨서 실수에서 오는 고통을 덜어내려는 행태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흐름이 기대에서 벗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닷컴 거품이 붕괴해서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간 2002년 10월, 우리가 주식을 계속 보유 중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는 후회 회피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경제에서는 주가가 절대 하락할 수 없다는 이 CNBC 얼간이들 말만 믿었다가 완전히 망했어.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쓰레기 같은 좀 닷컴 주식을 추천한 분석가들을 모조리 교도소에 쳐 넣어야 해. 뭐 무슨 배짱으로 기술주가 새로운 수익원이라고 주장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사업 계획으로 CEO들이 거짓말을 했어. 뭐 저 사악한 회계법인들은 뭐 어떤 회사가 회계 조작하는 줄 알고 있었을 거야. 와서 앤더슨까지 앨런이 사기치도록 내버려 두는데 도대체 누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또 맞는 비난이 또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악한 은행들이 벌인 짓들이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비난 탓에 금융위기 이후에 온갖 규제가 등장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변명거리들, 탓할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 캠피셔의 세계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라는 책에서 이 캠피셔는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잘못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찾아내서 다음에 더 잘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2008년 이 캠피셔죠. 이 캠피셔의 회사는 2008년 이후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캠피셔는 시가평가 회계 규정처럼 부차적인 규정 변경도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사부를 강화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어떤 법률과 규정을 찾으려고 세계 구석구석을 뒤졌고 이 직원들은 도드 프랭크 법, 뭐 EU 규정, 글로벌 은행 자본 기준 등등 모조리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적용해서 개선하자라는 의도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생각이 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라라고 캠피셔는 말합니다. 이것이 온당한 행위인가?
아니면 마이클 잭슨처럼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부터 봐야 할까? 라는 질문, 그쵸? 그러니까 이 밖에도 행동 재무학적 오류는 많지만 여기서는 어떤 질서 선호 하나만 더 다루겠다라고 하거든요. 질서 선호. 이 에어플레인 2에서 윌리엄 샤트너가 등장하는 장면이다. 우주 왕복선이 무모한 속도로 접근하자 우주 정거장이 혼란이 휩싸이게 된다. 한 간부가 다가와서 상황을 보고한다. 선장님, 이 불빛이 깜빡거리는 순서가 엉망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샤트너가 명령한다라고 하는데요. 순서에 따라 깜빡거리게 하게. 그러니까 질서 선호는 불빛이 순서에 따라 깜빡거리기를 바라는 어떤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보유 종목이 모두 상승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증권 계좌를 조회할 때 보유 종목이 모두 상승하면 평가 어떤 이익 상태에 이길 바라겠죠. 그쵸? 하락 종목이나 평가 손실 종목은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게 되는 어리석은 이 결정은 내리기 쉽다라고 캠피셔는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만 보유하려고 하면 단지 하락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종목도 이제 팔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거부하면서 인기 종목에만 과도하게 집중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대개 위험만 증가하고 수익률은 결국에는 하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피하려면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전체 시장이 상승할 때도 일부 종목은 형편없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종목이 하락한다고 해서 평균 실적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부한 표현이지만 전체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기대에서 벗어나면 철저하게 조사하라라는 겁니다. 탓을 할 필요가 없게요.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실적이 좋다면 몇몇 종목이 하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일부 대박 종목이 그 손실을 메워주고도 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말고 전체 실적에 집중하라 라고 말합니다. 전체 계좌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행동 재무학적이라는 오류를 더 알고 싶은가 라는 이 말을 하는데요. 관련 책들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동 재무학의 대부 어떤 데니엘 카너먼의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집대성한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을 한번 읽어보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량은 많지만 학술 서적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이해하려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라고 하거든요. 짧고 재미있는 책을 원한다면 베네코 스피드의 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을 권하고 이 캐서린 슐츠의 오류는 행동 재무학 서적은 아니지만 우리 두뇌가 실수하는 이 실수를 유발하는 과정을 폭넓게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 추천한 책들도 읽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부터 읽어보는 것이 사실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자들은 항상 이 후회와 회피, 이 회피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후회와 회피를 하기 전에 항상 자기 자신한테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한다라고 캠피셔는 말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절대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그쵸? 내가 매수를 했다면, 내 책임이 되는 것이겠죠. 항상 그런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황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 탓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CEO 탓을 하거나 그렇죠. 어쨌든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종목을 고르기 전이었으면 그 CEO가 어떤 CEO인지 미리 알아봤어야 하는 것이고 이 회사가 어떤 상품을 만들고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떤 상태로 지나갔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알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보는 것 그것까지는 해야 그렇죠. 그것까지는 해야 우리 역할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당당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랬다가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터지면 그때 어쩔 수 없이 뭐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리를 하면 그만인 것이지 더 이상 뭐 탓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와 이 주식 투자자들의 후회와 회피 어제 내용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